그러면은 조선이 눌릴 때 신규 진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여전히 괜찮다. 다만 이제 조금 뭐 선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하나옵션을 왜 안 담느냐는 좀 얘기가 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안녕하세요. 맞니?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추워서 진짜 밖에 못 나가겠어. 바지 2개 입어도 춥더라. 저같이 약골들은 바지 2개 입어야 이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장은 좀 보셨나요? 현대차 여전히 반도체, 나머지는 그냥 은은하게 계속 가는 중. 제가 주말에 저번 주 장이 어땠는지 음. 한번 쫙 보니까 막판에 조선이 한번 쫙 올랐더라고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조선 좀 다시 주목받는 건가요? 나 벌써 들고 있는 지 거의 1년은 넘은 것 같은데. 뭐 사다 팔았다 일부 했지만 네. 1년은 넘은 것 같은데, 실적 발표 전에 조정을 받았으면 실적 발표 날까지 좀 다시 기대감 차오르고, 발표 후에 또 다시 잠깐 떨어졌다가 또 다음 분기 실적 가까이 오면 또 오르고, 이 조정의 폭이 한 25% 30% 정도가 일반적이더라고. 그냥 저번 주에 이제 조선주가 좀 오른 거는 단순 이제 뭐 테마, 순환매 뭐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이제 구조적 업황, 그러니까 수주나 실적 가시성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뭐 두 번째로는 정책, 규제 이런 것들도 이제 시장에서는 에너지가 조금 더 시장 주목을 좀 받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선까지도 어느 순간에는 자금이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결국 딱히 뭐 적잖하지 않고 업황이 안 좋지 않은 이상 관심은 돌고 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이는 산업 자체로 좀 돈이 왔다. 그래서 요즘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런 느낌이잖아. AI 테크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고 변동성 커지고 있고, 말보다는 이제 조금 더 실적으로 보이는 쪽으로 돈이 1분기에는 조금 옮겨가는 것 같고, 그때 가장 좋은 피난처 중에 하나가 조선이지. 그래서 조선은 지금 실적이 이미 꽤 확정되어 있는 산업이잖아. 왜냐면 조선은 지금 주문한 게 내일 매출 이게 아니라 몇 년 전에 받은 주문이 지금 매출로 찍힌 산업이잖아. 그래서 즉 이제 시장이 불안할수록 이미 정해진 실적이 있는 업종이 강해지는 경우가 좀 있다. 두 번째로는 뭐 조선은 미래가 과거에 결정되는 산업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 조선은 이제 굉장히 초장기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는 대부분 올해 뉴스가 아니라 2년 전, 4년 전 이제 수주 가격이랑 물량에 결국 결정받잖아.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년간 조선사들이 성과를 높게 받고 이제 고부가 가치산, 뭐 LNG나 특수수 뭐 이런 비중을 좀 늘리고 수주 잔고를 쌓아놓은 게 이제서야 좀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찍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막판에 조금 주목받은 것도 이제 2월 초 1월 말에 실적들이 예상되니까 연초에 다른 종목도 많이 오른 것도 일부 차익 실현하고 그쪽으로 좀 돈이 가는 게 아닌가. 그건 이제 1월 말까지 조금 그런 환경이 구축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탄소, 환경 규제, 결국 이것도 선박교체 앞당기는 핵심이잖아. 그래서 구조적 사이클로 보는 이제 핵심 근거 중에 하나인데, 결국 쉽게 말하면은 오래된 배는 연료를 많이 먹고 탄소를 많이 내뿜잖아. 그리고 탄소 비용이 커질수록 오래된 배들은 이제 세금 폭탄이고, 그러면 이제 선사들은 이제 선택지가 좀 줄어들잖아. 결국 배를 느리게 다니거나 이러면 운임의 영향이 좀 크지. 결국 그냥 교체해버리거나, 그럼 이러면 발주가 증가하고, 결국 규제가 이제 강해질수록 배를 바꿔야 하는 압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내년 경제가 좋아질까 막 이런 얘기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얘기다. 왜냐면 규제는 경기랑 상관없이 작동할 수 있거든. 조선도 이제 꽤 무서운 영역이거든. 이 영역이. 그러면 이게 다시 조선이 주목받을까라고 하면은 나는 가능성이 좀 높다. 26년 후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로 갈수록, 27년 갈수록, 28년 갈수록 더 관심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사이클이 아직 1, 2년 더 남았다고 보시는 이제 훨씬 더 많이 남았다고 좀 보여지고, 조선업이 이제 특히나 잘 먹히는 환경은 성장주 쪽에서 변동성이 커질 때, 그러면 이제 돈은 실적 가시성으로 있는 쪽으로 이동하거든. 그리고 이제 원자재, 에너지, 물류 이런 것들의 이슈가 이제 부각될 때, 그럼 이제 배가 더 필요해지고 운임이 좀 버텨주잖아. 이런 환경도 이제 조선이 주목받기 좋고, 그리고 규제가 이제 강화될 때, 방금 얘기한 이제 노후성 교체, 그리고 발주 기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조선사의 실적들이 실제로 찍힐 때, 그러니까 기대가 아니라 이제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하면 재평가가 훨씬 더 강해진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중에서 돈이 실적 가시성으로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리고 규제가 더 강해지고 있는 거, 요거는 이미 진행 중이고, 뭐 2번, 3번 환경에 따라서 재점화되는 좀 재료가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조선을 안 갖고 있는 초보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뭘 좀 더 보면 좋을까요? 단순하게는 이제 수주 잔고, 수주 잔고가 두껍다는 거는 미래 몇 년 실적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뜻이고, 그리고 성과가 유지하나 상승하나, 그러니까 배 가격이 유지되면 당연히 마진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설령 그러니까 배 나이지, 그 계속 늙어가고 있나, 그 노후선이 얼마나 있나, 교체 발주는 언젠가가 아니라 이제 요거는 필연적으로 오는 사이클이거든. 그리고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응축되어 있고, 그리고 운임 물동량이 완전히 꺾이진 않았는지, 그러니까 운임이 급락하면 선사들이 발주를 미룰 수 있잖아. 요것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볼만하다, 볼만한 지표인 것 같다. 근데 보니까 지금 신조선가보다 중고조선가가 더 비싸던데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중고선가가 이제 신조선가보다 비싼 거는 이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배의 가치가 조금 더 높다, 혹은 이제 그 가치가 조금 더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중고차가 이제 새 차보다 비싼 상황이라는
상황이랑 비슷한 거지. 지금 당장 필요하고 지금 당장 공급이 부족하면은 가격은 중고차가 더 비싸지는 경우도 있잖아. 특히나 배는 이익을 창출하니까 즉시 수입 가능할 때 이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배의 가치는 결국 돈을 얼마나 빨리 벌어오느냐잖아. 그러니까 중고선은 지금 당장 바로 항해할 수 있고 바로 운임 수익이 발생하고, 신조선은 주문하고 뭐 2, 3년 뒤에 기다렸다가 그때부터 수익 발생하고 금융비용도 발생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3년 뒤에 배보다 오늘 배를 원하고, 특히나 중고선은 바로 현금 흐름이 이제 창출되니까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밀어봤을 때는 배에 대한 수요가 세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치, 강력한 또 수요 지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조선은 이제 뭐 싸게 사서 기다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현실은 이제 기다리는 동안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선박을 인도하는 시간이 또 길어지잖아. 네. 그 기간 동안에 또 운임기를 놓치고, 금융비용은 또 이자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원자재 인건비에 대한 이제 변동성도 좀 불확실성, 그런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조선은 가격은 당연히 비싸지만 시간이 더 비싸다. 그러니까 중고선이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사는 이유는 그 비싼 값을 내고도 바로 돈을 벌어서 이제 회수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 금리의 상승이 신조선에 조금 더 불리한데, 배는 기본적으로 초대형 자산이잖아.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금융을 끼고 사거든. 대출이나 몰리스 이런 것들. 그래서 금리가 높을수록 이제 신조선은 인도 전까지의 금융 비용이 좀 누적되고, 중고선은 이제 운항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제 바로 상환할 수 있는. 금리 환경이 좀 빡빡할수록 이제 기다리는 신조선의 매력은 떨어지고 바로 벌 수 있는 중고선가의 매력은 좀 더 올라가는. 공급 측면에서는 바로 늘릴 수 없는 게 신조선이고, 조선소의 슬롯이라고 하면 도크인데 이게 이미 꽉 차 있거나 인력, 협력사, 뭐 기자재 등의 이제 병목이 있다 그러면은 납기가 뒤로 밀리거나, 그럼 시장은 이렇게 움직여. 새로 만들면 너무 늦다. 그럼 지금 있는 배 사자. 이때 중고선 가격이 확 튀고. 지금이 그런 환경이잖아. 그럼 결국 여전히 선박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다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지. 당장 이제 지금 배가 부족하다. 두 번째로는 운임 사이클이 매우 좋거나 좋아질 기대가 크다는 뜻이지. 그러면은 지금 초장투 중인 조선 도대체 언제 파실 건가요? 들고 있다 보니까 이거 팔고 다른 걸 살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은 이제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이거 몇 프로 먹고 파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 그 사이클로 이제 사고 파는 업종인 것 같다. 단순히 이제 주가가 흔들렸다로 좀 판단하지 않고 업황이 꺾이는 신호가 보인다 그러면 좀 그때 비중을 좀 줄이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좀 좋은 뉴스가 더 이상 주가를 못 올릴 때,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못 가면은 그때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거 이미 가격에 다 반영됐어. 이런 구간들이 이제 사이클 후반일 가능성이 크고, 아직까지 이런 것들 계속 반응하더라고. 성과 상승이 좀 멈추고 수주의 질까지 나빠질 때, 사실 여기까지 보면 조금 이미 늦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격이 선행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배가 아니라 이제 싼 배 위주로 채우기 시작하면은 끝물이다. 근데 이럴 경우는 아직 최소한 몇 년 이상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나 단기간에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뭐 세 번째로는 운임, 물동량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꺾이는 거, 그리고 선사들이 발주를 좀 미루기 시작하는 거. 조선의 이제 발주는 선사들의 심리에 좀 따라 달려 있잖아. 그러니까 운임이 좋고 그럼 돈을 벌고 배를 바꾸고, 뭐 운임이 나쁘고 돈을 못 벌고 발주를 미루고. 그래서 운임이 이제 구조적으로 꺾이는 흐름이 나오면 조선주는 후반부로 갈 확률이 크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선이 막 끝났다 뭐 이럴 시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구조적으로 계속 밀어주는 구간에 가깝다.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올해 연말로 갈수록, 내년 초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마 구축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섹터지만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도 공급이 구조적으로 조금 증설이 단기간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엄청 튀고 있는 거잖아. 비슷하게끔 조선에도 그런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보거든. 그러면은 조선이 눌릴 때 신규 진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여전히 괜찮다. 다만 이제 조금 뭐 선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하나옵션을 왜 안 담느냐는 좀 얘기가 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조금만 지나면은 군함 같은 거 받을 그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히 내가 조선사 입장이라 그러면 뭐 지금이야 뭐 트럼프가 와서 발바꾸고 와서 해달라 그러면은 뭐 어떻게 거절하겠어.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도 아니잖아. 분명히 그럴 시기가 올 텐데 군함들로 채우기에 아직 너무 빡빡하다 입장이. 도쿄도 빡빡하고 앞으로의 몇 년도 굉장히 빡빡할 거라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하나옵션은 단기적으로 다른 조선사들보다 조금 비싸다고 좀 느껴지는 것도 있고, 제일 마음 편한 거는 뭐 한주, 그리고 고부가치선에 좀 레버리지는 그냥 3주, 그냥 요 정도의 포지션으로 구축하고 좀 편하게 가자. 잠이나 제대로 자자. 잠 못 자면 뭐 어차피 그냥 팔고 싶으니까. 맞아요.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또 동강님 멤버십 돼 있으니까 싹 보다가 로켓랩 주가를 봤어요. 다시 신고가 썼던데 사셨어요? 샀다가 낼름 이제 팔겠는데, 사고 나서 거의 40%가 금방 올랐어. 이제 모으는 중에 올라가지고 많이는 못 샀는데, 내 핵심은 이제 발사 일정 연기, 그리고 주가 한번 눌리고,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 모멘텀에 따라서 같이 우주 섹터 전반에 관심 받을 거, 그러면서 다시 신고가 회복. 두 번째는 이제 뉴트론의 발사 실패가 만약 일어난다 그러면 주가 다시 한번 눌릴 거고, 결국 다시 성공할 거야. 결국 우주 산업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서로 돌고 돌면서 도와줄 거거든. 그럼 결국 성공할 거다라는 걸 했을 때 과거 신고가보다 다시 더 크게 오르고, 그 가격은 뭐 지금 시중보다 뭐 몇 배 이상 더 커져도 난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타이밍을 언제 잡을 거냐라고 할 때 1차적으로 발생할 거란 말이야. 그럼 성공했을 때 그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고, 만약 실패했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주가가 눌릴 때 그때 받아주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지. 성공했을 때 그날 같이 따라간다. 실패했을 때 뭐 1, 2개월 두고 시간 두고 좀 모았다가 다음 발사 일정 때 들고 간다. 뭐 두 번째는 아마 성공할 거고, 아마 첫 번째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그 타이밍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뭐 멤버십에서 가끔씩 얘기하는데, 정작 이제 나도 사다가 갑자기 오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항상 그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 같고. 그러면은 이런 로켓랩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찾으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 잘하는 형들이랑 가끔씩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 그럼 그 중에 하나가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 그럼 이게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산업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이유를 조금 먼저 찾아봐야 되고, 종목이 아니라 이제 메가 트렌드부터 좀 봐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몇 달짜리가 아니라 이제 몇 년짜리 좀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안에서 일치되는지, 로켓랩도 그 중에 하나잖아. 그 트렌드에서 이제 큰 메가 트렌드 안에서 돈이 흐르는 구간들. 그래서 예를 들어 우주라고 했을 때 우주 관광 이런 건 돈이 안 되잖아. 멋은 있어 보이지.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위성 발사, 통신, 국방, 뭐 데이터 이런 것들은 돈이 좀 빨리 붙잖아. 똑같은 우주지만 좀 멋진 스토리보다는 돈이 들어오는 곳을 좀 골랐을 때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차트가 필요한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차트 자체로 종목을 발굴하려고 하는 역순도 있는데, 저는 트레이딩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오히려 반대다. 보통 종목 고르고 그 안에서 종목을 셋업해놓고 그 안에서 마지막 타이밍을 차트로 필터링하는. 이런 거 이제 나올 때마다 멤버십에 계속 공유해 주세요. 보고 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많이 주워 듣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많이 의견 주시니까 그런 것도 멤버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이름이 머니크루즈예요. 머니크루즈 뜻이 뭐예요? 이제 크루들을 모아왔고, 그 큰 배에서 파도 타고 막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잖아. 목적지 하나야. 돈. 돈. 어쨌거나 버는 거. 어떠한 가치도 없다. 돈 버는 거. 저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같이 이 배가 침몰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 바람을 좀 느끼고, 물고기 많으면은 중간에 우리 좀 어망덤 좀 펼쳐보고, 그런 과정들을 상상해 보니까 좀 머니 크루즈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데일리픽 예를 들면은 지금 현대중공업이 뭐 한 10몇 % 오르고 있는데, 이거에 관한 뉴스가 뭐였는지, 내일 이 주식이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을지, 뭐 시나리오라든가 음성이나 혹은 짧은 텍스트로 공유해주는, 유튜브에서는 못하니까 제가 어쨌든 밥 먹고 하는 게 이거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그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들 중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같이 보는 중간 코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지 그 포지션을 같이 월간 단위로 공유하면서 편입 편출 당연히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비중 조절도 당연히 있을 거고,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약간 항해가 거칠 수 있으나 재밌을 수는 있다. 원래 이제 제가 흔들리고 이제 막 이렇게 거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거친 컨텐츠의 맛, 좀 더 날 것 그대로의 통깡, 강민우 이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배에 타면은 경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배 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